자, 2022년 11월 17일 유신쇼 3부 전화 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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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유신쇼 전화 개그 050-2323-5549번. 자, 전화 050-2323-5549번이고요. 문자 참여 032-323-5549번.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 뉴크 홈페이지 자유토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잉, 유신님 헛소리입니다. CPR 확률 2%도 안 되는 거 아는데 노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거고 나이가 어릴수록 성공률은 확 높아집니다. 저는 10번이나 살려봤고요. 그렇게 치면 CPR로 살아난 환자들 전부가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였으니까요. 병원에서 그렇게 요청한 건 병원 단골 멘트인데 한 병만 보내도 병원 비상인데 엄청나게 밀려오니 병원에서도 처치 불가였던 거겠죠. 그러니까 CPR을 하면 살아나는데요. 그건 현장에서 해야죠. 현장에서 그 희생자들을 그러니까 희생자나 피해자분들을 구조를 해서 현장에서 CPR을 하고 그 다음에 이송을 한 거기 때문에 CPR을 했는데 안 되면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는 거죠. 병원에 간다고 해서 시간만 더 지연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PR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거죠. CPR은 최대한 이 시간 안에 심정지가 된 후에 이 시간 안에 해야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젊을수록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만, 근데 현장에서 CPR을 해가지고 안 된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아니 그렇게 사람들 많이 있고 차 막히고 있는데 경기도권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몇 분인데, 그래서 현장에서 CPR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이지. CPR 그 골든 타임에 CPR 했는데 살아나지 않은 환자가 심정지 했더라도 살릴 수가 있다. 이게 무슨 기적 같은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기도를 하자고 그러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CPR은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심정지가 되고 나서. 아까 채팅창에 3분이라고 하셨는데 최대 시간이 3분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한 명 한 명 빼내서 구조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구조해서 동시에 CPR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씩 빼내서 구조해서 CPR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안 됐어. 근데 심정지 환자는 살릴 수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현장에서 CPR을 했는데 안 살아난 희생자를 병원에 심정지 환자는 살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 뭔 논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우기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많은 기사를 보고 전문가들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그 CPR은 그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병원까지 이송되면은 시간이 몇십 분이 지나가는 건데, 아무리 가까운 병원이라도. 근데 CPR 하려고 병원 가요? 아니 119를 왜 부르는데 119 와가지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긴급한 조치를 한 다음에 병원에 이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119나 구급차 와가지고는 그 환자의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응급처치를 하고, 예, 살아나지 않으면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119 대원도. 근데 뭐 무슨 무조건 병원에 가면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하면은 뭐 살아날 확률이 뭐 몇 퍼센트가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강영성님, 기절하면 숨을 쉽니다. 기절은 심정지가 아니니까. 용산 경찰서장을 임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경찰청장이겠죠. 아니, 경찰 내부에서 인사를 했겠지. 뭐 용산 경찰서장 아니 뭐 누구 탓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청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 있어요. 경찰청도 예전에 박근혜가 세월호 그 참사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 해양 경찰청을 없애버렸잖아요. 해양 경찰청을 없애버렸어요. 박근혜.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고 용산 경찰서장하고 용산 그 소방서장한테 떠넘기고 막 무슨 밑에서 자르려고 하는데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전화 주실 분들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조용하네요. 수능날이라서 그런가? 자, 유신쇼 생방송은 별일 없으면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9시 생방송 시청은 유튜브 뉴컷 채널, 트위치 TV 유신쇼 채널, 플렉스 TV 유신쇼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보기는 유튜브 뉴컷 채널, 그리고 팟빵 라디오 유신쇼 채널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뉴컷 채널 구독하기 알림 체크는 한 번만 하시면 되겠고요. 좋아요는 영상 보실 때마다 한 번씩 유튜브 뉴컷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큰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터넷신문 뉴커와 유신쇼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잉 현장 직원인데요. 현장에서 살아난 경우 거의 없고 병원에서 살아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뭔 소리야? 현장 직원인데 병원에서 살아났다는 게 뭔 소리? 아니 현장 직원이 왜 필요한데요? CPR 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응급조치하라고. 아니 119나 현장 대원이 있는 이유가요. 현장에서 응급조치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송은 그 다음 일이야. 예. 아니 현장 대원이 할 일이 뭐냐? 응급조치예요. 환자 상태 파악하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응급조치 한 다음에 병원에 이제 이송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무슨 병원에서 살려요? 병원에서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까운 병원이라도 시간이 몇 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분 안팎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코소홈님 어서 오십시오. 050-2323-5549번입니다. 현장 대원이 있는 이유는 긴급하게 가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업무잖아요. 근데 CPR이나 이런 응급조치를 했는데 살아나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면 살릴 수 있다는 게 도대체. 자, 아빠가님 내가 무슨 얘기 할 줄을 알고 있었어요. 네. 가만히 있었는데 무슨 경찰서장 수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정도는 관여할 정도면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정도 청와대에서 그 정도 관여하는 거지. 무슨 일선 경찰서장을 대통령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네, 자기소개요. 전화네 고천박이요. 고천박 천안에 몇 살이요?
39이요. 39. 네. 왜 이렇게 전화가 안 와, 오늘? 전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별 차이 없어요. 아, 그래? 이게 뭐 이렇게 경찰을 좋아해? 부트론 서장이랑 친구야? 또 뭔 소리예요? 아니, 경찰을 너무 좋아하길래, 뭐, 왜 이렇게 좋아해? 나 오늘 경찰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럼 또 싫어해? 아니, 내가 경찰을 좋아하고 싫어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용산 서장을 이렇게 부드러운 것 같아가지고. 아니, 용산경찰서장을 문재인이 임명했나요? 그러니까 개소리잖아. 그래? 난 용산경찰서장 두둔한 적이 없어요. 파면하라고 그랬지. 아, 윤신님은 경찰을 못 믿잖아.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아니,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의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원래. 국회 신뢰도 바닥이지만.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신뢰도 그 조사하는데 검찰, 경찰, 법원 신뢰도 바닥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검찰이 제일 바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신뢰도 바닥이에요. 내 경찰 못 믿어갖고 돈도 없는데 지금 세컨드 다달이 내고 있잖아, 지금. 전체 오지다던데. 이 S1은 예방이에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 있잖아요. 예전에 이 S1 없을 때 맨날 현피 왔어요. 자기 방송 컨텐츠로 한다고. 아니, 차라리 그냥 지금 현피 오라고 해갖고 그거 갖다가 좀, 빈곤 코스프레 해. 그냥 약자 코스프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유튜버처럼 서로 막 뺨 때리고 여자한테 물 뿌리고 폭력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S1을 제가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구대나 이런 데가 빨리 와도 최소 10분 이상이 걸려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빨리 와. 3분이면 와. 3분. 아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세컨 보면 10분 안에 와? 세콤은 일단은 경보가 울리니까. 아, 그러면 동네 사람 다 깨우려고? 아니, 경보가 울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 S1 그 경보 버튼을 누르면 전화를 안 해도 S1이 출동하면서 112에 자동으로 신고가 돼서 같이 출동을 해요. 아, 근데 비싸잖아. 아니, 제일 저렴한 걸로 쓰고 있어요. 아, 그래서 빨리. 이거 CCTV 설치하고 나서는 예전에 누가 의자 찾으러 온다고 한 번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올 수가 없는 게 아시죠? 스토킹 그 금지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오면 내가 볼 때 그거 없어도 이제 안 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안심하려고 설치하는 거지 누가 오고 안 오고는 내가 예측할 수도 없고 이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는 이 오피스텔에 CCTV가 졸라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동에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전 관리실과 새로운 관리실하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뭐 싸워가지고 다 설치해놨다며. 그래서 CCTV를 한 두세 배로 늘려가지고 밖에 뭐 엘리베이터 여기서는 뭐 사각지대가 없어요. 다 찍혀요. 아니, 그렇게 무서운 문이 편의점은 어떻게 갈까 몰라. 아니 편의점은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 누가 뭐 나를 아니, 문 앞에서 잠복 대기 타고 있으면 되지. 아니 거의 안 나가요. 저는 외출을 밤에 거의 하지 않아요. 거의 낮에 활동하거나 뭐 하지 굳이 밤에 왜 움직여요? 요즘 배달도 되고 다 됐는데. 네, 아무튼 화이팅 하세요. 뭔 개소리인지 아무튼 화이팅은.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제가 아까 아빠가 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역시나 용산 경찰서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대. 일선 경찰서장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동탄에 40이요? 자 반갑지 않은 사람 또 왔네요. 자 누구였더라? 동탄의 코사노바. 40이요. 동탄에 몇 살이요? 40이요? 네 저번에 채팅창에서 분탕질 하다가 차단됐죠? 아, 예. 그것 때문에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욕먹고 있는 게 네.
그 MBC가 자기 비판적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비행기를 쳐 안 태우고 쪼잔하게,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신님은 제가 유신님에 대한 뭐 일부러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쪼잔하게 차단을 하시고. 아니에요. 저는 코사노바님뿐만 네.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예. 똑같이 평등하게 대했고요. 예. 예, 뭐 저는 지금까지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선을 넘어가지고 채팅 규칙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차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후원 가지고 장난치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후원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제가 언제 후원 가지고 장난을 쳤죠? 그 후원하면서 내용을 본인이 내가 뭐 그걸 기억까지 해야 되나요? 아니 저 후원 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때? 그 유튜브에서 슈퍼챗 쏘면서 거기다가 글 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유신님 캡처를 했거든요. 네, 제가 원래 동탄 똥개로 돼 있잖아요. 네. 제가 글 쓴 거와 다르게 다른 사람이 동탄 똥개 닉네임으로 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럼 차단된 거 아니네. 그 사람을 차단했는데. 아니요, 저를 차단했어요, 그거를. 말 같지도 근데 않. 여보세요. 이 글을 여보세요. 이 글을 예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세요. 그거 그 후원한 사람 그 계정을 내가 차단을 했는데 뭔 개소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를 차단했는데 저를 제가 안 쓰는 글을 누가 위에 썼더라고요. 동탄 아니 똥개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메시지는 후원자가 후원하면서 네. 메시지를 입력하는 건데 뭔 개소리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은 제가 인정하겠는데 제가 안 쓴 글까지 누가 저처럼 썼다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저를 그만하시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하지 거 마시고. 가지고 왜 거짓말을 그러니까 아무튼 뭐하러. 본인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까지 25년째 채팅방 운영을 공평하게 했기 때문에 말했다시피 네. 후원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선을 넘어가면 누구든지 차단. 저 목도리 네. 보세요. 목도리 10년 동안 노력했는데 바뀌는 게 없으니까 안 만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후원을 많이 하든 안 하든 본인이 그때 네. 선을 넘었고 선을 넘어서 제가 1차 제가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후원하면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차단을 한 거라고요. 네. 그건 이해를 하죠. 근데 뭐 제가 후원을 많이 해서 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런 말을 아니요. 한 적이 없고. 과거에 네. 후원을 많이 했던 안 했던 똑같이 조치를 네. 뭐 최근에 나이팅게일 님도 마찬가지고 나이팅게일 님도 저한테 후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가끔 그냥 뭐 10,000원씩 하시고 최근에 뭐 그 누나가 무슨 뭐 이렇게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선물을 네. 보내주셔가지고 아니 저는 그게 말이 아니라 제가 후원을 많이 했다고 샘내는 게 아닙니다. 아니 후원을 많이 한 그러니까 적도 제가 없고요. 말하는 거는 저는 네. 후원을 많이 했건 안 했건 애청자건 아니건 선을 그러니까 넘어가면 알고 있어요. 근데 뭘 자꾸 후원을 아, 언급을 아니, 하세요? 그러니까 유신님이 먼저 후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후원을 많이 그러니까 했던 본인이 것도 뭔가 많아요. 차별한 듯이 네. 뭔가 내가 잘못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 채팅 관리에 있어서는 얄짤 없다. 네네. 네. 저는 제 근데 방송에 왜 전화는 차단 안 하셨죠? 전화 차단은 코어 아주도 차단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코비트도 전화하잖아요. 근데 저번에 제 전화 차단했었는데 제가 전화 개그 드렸을 때 아니 전화가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전화는 웬만하면 테러가 아닌 이상 고소도 안 하고 네. 문제 삼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차단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뭐 다른 거 하나 더 문의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명단이 공개됐잖아요. 네. 그 더 탐사와 그 시민 언론. 더 탐사에는 공개가 안 됐고요. 그 시민 언론 민들레에 공개된 거를 더 탐사가 인용을 했죠. 그 더 탐사가 강진구 기자가 이제는 유튜브에서 자기가 정보를 제공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민들레한테. 본인의 기자의 판단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탐사가 공개한 건 아닌 건 맞죠.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아까 유신님 방송 얘기 들으면은 뭐 참사는 이렇게 보통 여기 여태까지 공개가 다 됐었다는데 예. 구의역 참사 1인 그 김군 있잖아요. 네. 그건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거는 그건 참사가 아닌가요? 참사가 아니라 그거는 그 뭐라고 하죠? 직장에서 사고라고 해야 되고 안전 사고라고 하죠.
기사 대부분이 그걸 참사 무슨 구의역 참사라고 한 언론은 본 적이 없고요. 안전사고. 네. 아니요, 김어준 씨도 구의역 참사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참사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국가가 역할을 안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뭐 삼풍백화점이라든지 근데 삼풍백화점은 정부에서 삼풍백화점이 비리를 저지르는데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국가 책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다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구의역도 약간 안전대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직장 내의 국가가 사고는 그 산업재해라고 하죠. 산업재해. 산업재해라고.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것도. 근데 산업재해는 국가의 책임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업체가 중대 산업재해법도 마찬가지고 사업체의 책임이 많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중이. 뭐 이거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거고. 그리고 하나 더 김의겸 관련돼서 김의겸 의원 청담동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의혹 제기니까 지금 더 탐사가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데 더 탐사 정도의 이제 경력이 있는 기자나 PD가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 목숨 걸고 아무 하는 근거 거라서. 없이 줄리에 관련돼서도 아무 근거 없이 그 증인 하나로만 똑같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줄리 관련돼서도 그 아니요. 증인 하나. 줄리는 증인이 한 명이 비슷하잖아요. 아니었어요. 태권도 협회 회장했던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돈 그거 했던 분도 두 여성분도 명이죠, 있었고, 아니에요. 여러 공개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어쨌든 경찰과 줄리와 그거 한동훈도 거의 비슷하게 허위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일단은 목격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이트나 사건은 의혹으로 제기되는. 지금 보면 이재명 측근들 김용이나 제가 또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정진상이나 똑같은 일상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김용이나 정진상도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진술만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의 검찰은 유동규가 말 바꿔가지고 유동규하고 그 변호사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진술을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진술만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막 뭐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근데 지금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줄리 의혹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가 있어요. 제보자가 있고 한 명이 아니고 일단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이죠. 아니 왜 검찰이 유동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말은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왜 이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형평성이 있다면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면 바로 나올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총재 대행했던 사람 이 사람들 추적하면 나와요.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추적 안 해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줄리 의혹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는 아주 쉽게 수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면 제보자가 있고 그때 당시에 동선이나 상황만 파악하면 진위 여부를 아주 쉽게 밝힐 수 있는 의혹 사건이거든요. 20, 30년 전 동의나 방송 아니에요. 그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준석 관련된 것도 성비위 사건에서도 한 10년 전일 건데 아무런 증거 없이 무혐의로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도 마찬가지예요. 진술밖에 없으니까 무혐의가 나왔죠. 뭐 CCTV 그러니까요. 실제로 진짜 뭐 성관계를 했다든가 그런 내역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인정이 됐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진술은 나왔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없어요. 그렇게 오래된 사건을 이제 꺼낸 이유가 뭐겠어요? 이준석 자르려고 그런 거잖아. 누가 봐도. 근데 무혐의 나왔잖아요. 뭐 시간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줄리 관계도 오래됐는데 증인은 나지만 뭐 증거가 없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줄리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본인이 안 보신 것 같은데 나중에 정리된 걸 한번 보세요.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가 과거에 어디에 살았고 누구와 뭐 교제 뭐 어떤 내용 심지어는 과거 어떤 검사와 교제했다는 부분을 그 검사의 어머니가 진술한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냥 줄리 의혹 그냥 누가
그냥 술 먹은 할아버지가 아줌마가 그냥 대충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태권도 그 술 먹은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체육관 무슨 그러니까 태권도 협회가- 관련 그 분이랑 그 저기 네. 돈 빌려줘 그분 말고도 제보자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정말 줄리가 정말 진짜였으면 여태까지 영부인으로 많이 썼겠죠. 아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 그거는 인정해요. 그 도이치모터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보세요. 정권 바뀌면은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최은순 씨 그 네. 장모의 양평 땅 사건은 팩트가 명확한 사건이에요. 근데 아니, 그 정권 바뀌면 그건 구속되겠죠. 아니 그렇게 팩트가 확실한 사건도 수사를 안 하고 지금 시간 땡기고 있는데 네.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줄리 의혹 사건을 하겠냐고. 확실한 사건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도이치모터스 그거는 주가 약간- 조작은 재판에서 네, 자료가 나와요. 심지어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그 전 회장이 이거 권은순 씨 계좌를 자기가 관리를 해줬다. 다른 사람은 안 그거 해줬는데 관련돼서는 이명박처럼 1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구속이 내 말은 그런 거예요. 아니 유동규 네.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갑자기 아니 진술을 언제는 김동연 같은 범죄 편지 그거 하나 믿고 민주당은 그거 난리를 일으켰잖아요. 뭔 편지를 범죄자 믿고 편지 아니 김동연 그거 편지 아니 다른 건 하지 마시고 너무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네. 그다음에 뭐 그 대선 본인은 때 계속 쭉쭉 넘어가 대선 때 그 무슨 성남 조폭이 돈 됐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작해가지고 근데 그 주장한 변호사 영장 청구했는데 그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명박이 만약에 시장이나 뭐 했을 때 측근들이 3-4명 죽어나갔다. 그럼 되게 이상한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이재명 주위에서도 3-4명 죽어나가고 지금 2명 구속됐어요. 자 이거 그 이상한 거 코사노바님 자 얘기를 해볼게요. 네. 대장동 관련해서 성남시와 관련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왜 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진짜로 검찰 이재명에게 구린 게 있어. 그러면 그걸 불면 걔네들은 선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받거나 아니면 기소조차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지시대로 했다. 나는 밑에 사람이니까 지시대로 했다 그러면 유동규처럼 그러니까 다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진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어요? 없어. 진술할 게 없어. 지금 뭐 거짓말을 진술할 수도 나중에 거짓말 진술했다가 본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없는데 본인을 탈탈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저도 뭐 비슷한 경우를 당해봤지만 탈탈 털어요. 아, 그럼 자꾸 멀리 가지 아니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했던 한 분이 생전에 했던 말이 검찰이 내가 누구랑 연락하고 누구랑 만나면은 탈탈 턴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가족들도 피해를 주고. 그래서 유신님 자살하신 고인이 된 분들에 대한 얘기를 유신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상식인 거예요. 네. 경험치기에 우리가 법은 최소한의 그럼 상식이잖아. 노회찬, 노무현 탈탈 털어서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다른 거 갖다가 붙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코사노바님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재명이 불법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있으면 자기는 지시 밑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았다고 하면은 면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없는 사실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탈탈 터니까 그거를 버티지 못한 그러면 어떤 게 이론을 어떻게 아니 어떤 부분이 설득력이 있냐고. 아니 이재명 아니 그러면 김웅이랑 정진상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정진상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발부는 안 됐죠? 됐나요? 심사일이 아직 안 아마 10몇 네.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근데 김웅은 구속이 됐고 그리고 김웅 아래 그 무슨 부지사인가 이름 기억 안 나네 그 이 사람. 그러니까 김용이 그러면 자, 법원에서 그러면 판단을 검찰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그럼 잘못됐다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99% 이상이 유죄가 나와요. 그리고 영장도요.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면 99% 이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있는데 증거 검찰이 무슨 사이비 경찰도 아니고 아니요. 사이비 검찰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걸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이치 못 쳤으면 이명박처럼 10년 뒤에 구속될 거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 이 이명박처럼?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거는 대통령이지 대통령 가족은 유시민님처럼 한명숙 사건을 옹호하진 않죠. 저는. 한명숙 사건 아직도 옹호하시죠? 한명숙 그러니까 자꾸 여러 사건을 갖다 붙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한 부분만 보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최은순 장모의 양평 땅 사건은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아니, 그거는 10년 뒤에 어쨌든 진짜 밝혀지죠. 아니 왜 10년 후에 하냐고요? 아니 형사소추를 당할 그걸 상관이 없다니까 김건희하고 최은수는 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소추를 받지 않을 권리는 대통령이가만 있는 거라니까. 정치라는 게 유시님도 알다시피 그렇게 이명박 가시고 그렇게 박근혜 가시고 보시면은 이명박 보세요.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합니다. 아니 진실이 시작되는데 이명박은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됐던 것이고 당시에. 지금 도이치모터스도 김건희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김건희 수사했나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최은순 장모 사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에 터진 사건이잖아요. 이명박이 감옥 간 사건은 이명박이 당선되면서 당선 축하금이나 이런 걸로 챙기고 막 뒷돈을 받고 그래서 그 범죄가 더 악화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을 당선되면서 더 시작이 된 거고. 범죄의 시작이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김건희나 최은수는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신님하고 저하고 차이는 저는 뭐 김건희 잘못된 거는 분명히 구속된다고 이명박처럼 얘기를 하는데 유신님은 이재명 어쨌든 진술밖에 없잖아요. 아니 심지어 무조건 심지어 잘된 거 없다고 아니 하고. 이재명 사건은 그럼 조국은 어떻게 생각해요? 조국은 지금 정경심 사건 지금 계속 확대 쟁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넘어가지 말고요. 지금 이재명은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는 거예요. 제보자가 따로 있고 뭐 목격자가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어요. 근데 유동규가 진술도 갑자기 바꿨어요. 180도로. 심지어 자기 변호한 사람들하고 제2의 저는 조국 사태로 생각하고 지금도 유신님은 저하고는 아직 증거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자, 조국 사태. 근데 결론 보시면 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조국 사태 보시는데 왜 한동훈은 수사 안 하죠? 한동훈 딸이 논문한 거 지금 그 해당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로 삭제됐거든요. 한동훈 딸 고등학생이에요, 유신님. 아직 뭐 쓰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자, 코사나버님 논문이나 뭐 썼나요? 그 딸이 뭐 어디 서울대에 썼나요? 어디 고려대에 썼나요? 부산대에 썼나요? 쓰고 안 쓰고에 상관이 없어요. 그건 양심적인 거죠. 법에 따른 건 다르고 양심적인 거죠. 아니 쓰고 안 쓰고에 상관이 쓰려고 했는데 걸린 거 아닙니까? 쓰려고 했는데 걸렸다? 우리나라 지금 법치주의 아닙니까? 자 코사노바님, 너 이제 쓸 거니까 걸려라. 자 코사노바님,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동훈의 딸이 그걸 입시에 사용하지 않고 쓰지도 않을 건데 왜 돈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만약에 딸이 잘못했다고 치면 그럼 조국 딸은 잘못된 거네요, 맞죠? 잘못된 거죠. 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사태가 왜 그 말을 못 하세요? 왜 잘못된 거를 뭐 말을 못 하세요? 왜? 저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옆에서? 기본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그 딸의 그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했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렇게 안 본다고요? 왜 그걸 믿을 수가 없냐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정경심 교수가 그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했다는 핵심 증거가 나온 게 그거를 그 증거로 내민 게 검찰이 동양대 거기에 학교에 방치돼 있던 컴퓨터예요. 근데 그 대법원에서 이전에 판례가 나왔어요. 대법원의 판례가 뭐였냐면 누가 소유한 PC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장기간 방치가 됐다면 그 PC는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증거는 그거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게 전원 합의체 판결하면 그게 판례가 되고 아주 중요한 판결의 핵심 그 기준이 됩니다. 스탠다드가. 근데 심지어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내린 판사도 대법관도 그 전원 합의체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합의체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 내린 거를 본인이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조국 교수 1심 재판에서 그 판사가 아니,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아니요. 거죠. 다를 수가 없어요. 왜 대법원의 판단을 왜 부정하세요? 아니 다를 수가 그럼 없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를 기준으로 삼아요. 양형이나 여러 가지 양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거는 법에 위헌에 해당된다, 위법하다 이렇게 대법원 합의체가 하게 되면 사건도 인정 안 하시는 거죠? 결론은 한명숙 사건은 증거가 없는 사건이에요. 네. 그것도 그럼 이명박 대법원 사건은 인정하는 거고 나쁜 놈이고 이명박은 아니,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판단을 그러니까 한명숙, 조국, 정경심은 잘한 거고 대법원이 잘못한 아니, 거고. 자, 이명박은 잘못한 본인이 거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의문점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장하는 게 본인처럼 그냥 못 믿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합의 본인이 지금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저는 다 인정한다니까요. 대법원의 평가는 저 다 인정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자, 코사노바님 흥분하지 마시고 자, 지금 전화 받고 아니, 제가 지금 본인이 말을 잘해서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말을 저는 끊으시면 교수님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말을 지금 끊으시면 시청자분들 아니 듣고 계시는데 본인이 의혹을 지금 계속 곁다리로 지금 하는 거 알고 있죠. 아니 모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한명숙과 코사노바님, 조국 정영식 판결은 코소나보님, 인정 못한다. 제가 일베 성향이나 이 수구의 애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 일배도 아니고 수구도 아니에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얘기하다가 지금 정경심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한명숙까지 나와서 이게 우리나라 수구 세력들의 그게 일반 한계예요. 수구 세력입니까? 아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줄리 의혹까지 했으면 거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명숙까지 왔어요. 그러면 듣는 분들은 아니 청담동 교수님. 술자리 의혹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명숙이 나오고 나중에 저 문재인 1분, 노무현까지 1분만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아니 그렇지 내가 먼저 마시고. 얘기하고 그리고 답변 그러면 1분 드릴게요. 자, 네, 들어주세요. 답변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조작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PC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오염된 증거 자료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판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조국 교수의 비슷한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 PC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했었고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래도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그게 정경심 교수의 집에 있던 PC예요. 근데 그게 동양대 학교에 옮겨놨고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원래 정경심 소유의 PC였지만 누구나 접근하고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방치된 PC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래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거기 전원합의체 참여했던 대법관이 본인이 거기에 참여했으면서 그걸 부정한 거죠. 그거는 두고두고 그 재판관, 그 대법관이 두고두고 까이면 되는 얘기고, 두 번째로 한명숙 그 전 총리의 뇌물 사건은 이게 쌍둥이 사건인데, 원래 처음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떤 사장이 총리실에 돈을 두고 놨다, 뇌물을 줬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가, 그 법원에서 그거를 번복했어요. 검찰의 압박 때문에 자기가 허위 진술했다. 그래서 1심, 2심, 항소심 다 무죄를 받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근데 똑같은 쌍둥이 사건으로 또 사장이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줬다. 돈을 놓고 왔다. 해가지고 이제 또 기소가 됐는데 또 그 사장이 대표가 1심 재판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검찰의 압박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 근데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받습니다. 똑같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이상한 판사가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받은 걸로 난 된다 가지고 갑자기 항소심에서 유죄를 때려버려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는데 우리나라는 공판 중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압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법정에서 진술, 처벌받을 거를 각오하고 위증죄를 각오하고 진술을 하게 되면 그게 우선합니다. 그런데도 항소심 판사가 그걸 부인하고 유죄를 줘버렸죠. 그럼 대법원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뚝뚝 때려버렸고, 그래서 한명숙 판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한 3분 이상을 얘기하시네요 지금. 1분만 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본인은. 그 약속 지키면 네.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그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증인 위증교사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명령을 했는데 방해했죠.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뭐냐면 그때 재소자들 그 증언을 바꿨던 사람과 같은 방에 있었던 재소자를 검찰이 불러다가 회유를 했다. 위증을 하라고. 그래서 그 증언을 했는데 그걸 조사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박았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래서 의혹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항소심에서. 자, 네, 1분 드릴게요. 자, 한명숙 사건은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윤석열이가 막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법무부 장관 추미애 그 다음에 박범계가 있었죠. 윤석열 나가리 되고 그때 재심 받아도 됐어요. 근데 안 받았죠. 끝났고요. 그리고 유신님은 저는 다 여태까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신님 방송을 12년간 들었어요. 13년? 근데 제가 유신님 방송을 좋아했던 이유는 이명박 박근혜를 까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돌아섰던 이유가 서로 이제는 정치적으로 지금 안 맞았던 이유가 조국 사건 이후에부터예요. 안 맞아요. 지금 보시죠. 인정을 안 해요. 뭐 판결이 나와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저는 역겨워서 돌아섰어요. 유신님을 역겹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이 사람들이 역겨워서. 전 국힘이 아닙니다. 아니 들으세요. 왜 1분 뒤에 주시죠?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섰고요. 유신님이 싫어서 돌아선 것도 있어요. 왜냐 유신님이 박근혜 이명박 할 때 되게 정의롭거든요. 근데 조국? 한명수? 이것만 얘기해 보세요. 이재명? 되게 옹호하죠. 그게 저와 차이죠. 아니 구속된다니까요. 진실은 언젠간 다. 자, 코사노바님, 네. 저는 그래요. 조국이 다 잘했다고 한 적도 없고, 근데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그때 딸이나 아들을 대학 보냈을 때 이명박이 입학 사정관 제도라는 이상한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 입학 사정제라고 하는 거는 돈 있고 빽 있고 있는 사람들이 스펙 쌓아가지고 명문대를 그러면 쉽게 갈 수 조국은 있게끔.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소리를 떠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 안 놔도 된다. 근데 자 들어보세요. 누구나 카이스트 안 가도 된다. 자, 그래서 조국은 수백 번 사과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그때 자기 딸 아들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잘못했다라고 수백 번을 사과하는데 아니 지금 유신님처럼 얘기한 적 없어요.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적 아니에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방송에서. 사과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주장한 거는 동양대 표창장 조작하지 않았다. 정경심 교수는 그렇게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 근데 그 유신님 대법원 판결을 그냥 서로 넘어가자고요. 자꾸 대법원 판결을 안 그러니까 했다라고 제가 하면은 얘기하는 싸우면 거는 돼요. 조국 교수가 그 아까 말했다시피 본인의 언행 불일치가 된 것은 충분히 도덕적이나 이런 그건 것들로 맞죠. 비판받아 네, 마땅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돌아서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 돼가지고 잘 되고 있느냐? 지금 똑같은 의혹을 받고 아니 못 되고 있죠. 지금 존나 잘못되고 있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정신같이 의혹 무슨 MBC를 뭐 그거 자기네 바이든 나도 바이든을 들었어요. 이 새끼들 들고. 똑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의 딸, 나경원의 딸, 그리고 황교안, 뭐 이런 사람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조국이 무조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명박 때 돈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 입학 사정관제로 쉽게 아니 그렇게 한동훈 딸, 나경원 딸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조국 딸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아, 제가 이상하잖아요. 자 코사노바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중립적으로 네. 생각을 해보세요. 코사노바님이 지금 네. 자녀가 있나요? 유진님 저 결혼 언제 한지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녀 있죠. 이 나이가 자녀 없어요. 자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이제 자녀가 있다고 보면 자 저 1년에 한 번밖에 성관계 안 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코사노바님 쌀데겸 얘기하지 마시고 네. 진짜예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 아니 갑자기 1년에 진짜라고요. 지금 와이프도 없어서 전화 드린 거예요. 제가 맨날 아시잖아요. 와이프 없을 때 전화 드린 거. 아니 왜 살아요 근데 같이?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제가 맨날 말씀드려 결혼해 보면 안다고. 하여튼 자 어쨌든 번외라고 자 물어보세요. 코사노바님 자 본인에게 네. 금쪽 같은 자녀가 생겼어요. 근데 네. 이명박 정부 때처럼 똑같이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스펙 쌓아가지고 명문대를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요. 자 이제 본인 딸이 그럼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왜요? 근데 대신 조국처럼 페이스북에
야, 막 완전 그 아니, 그래서 얼굴과 앞뒤가 다르게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사과를 했다니까요. 수백 번 사과를 그건 했다니까요. 너무 커요, 그 마음이. 유신님, 정말 그거는 그러니까 자 코사노바님, 그러니까 제가 네. 코사노바님 분노가 뭔지 알겠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국 교수에 대해 네. 비판을 했고, 다만 제가 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 알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명박 네. 정부 입학사정관 제도를 실시할 때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돈, 다 그랬죠. 맞아요. 돈 다 입고 있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네, 맞아요. 조국이 그러니까 믿었는데 조국을 믿고 신뢰했는데 왜 얘는 입학사정관제를 또 해가지고 그렇게 스펙 쌓기를 해가지고 대학을 보냈는가 이거에 대해 분노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대부분이 국민의힘에 있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누릴 권리고 입학사정관제든 스펙 쌓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 딸도 예? 지금 저작권 침해로 삭제되고 그런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유신님. 근데 오케이, 내가 말하는 그러면 거는 유신님. 본인이 더 네. 분노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네.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를 단죄했던 윤석열과 한동훈이 윤석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를 뽑은 게 문재인 아니에요, 유신님? 그러니까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뽑은 겁니다. 믿었잖아요,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민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민 건 아니에요. 윤석열을 뽑았잖아요, 검찰총장으로. 진짜 본인이 믿었잖아요. 본인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국이랑 쌍으로 같이 잘 해보라고. 검찰총장을 추천받을 때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었던 게 이낙연 총리하고 그 다음에 숨은 실사라고 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런 좀 약간 국외 민주당의 좀 양정철을 포함해가지고 얘네들이 윤석열을 밀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그러니까요. 박근혜 그 적폐 수사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했잖아요. 그거를 얘네들이 이용하려고 한 거겠죠. 그때까지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면접을 할 때 검찰총장 면접을 하는데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공수처에 찬성하고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면담을 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윤석열이 다 동의를 했어요. 공수처 찬성하고 검찰 개혁 찬성한다. 그때 동의했죠. 그래서 그걸 믿고 검찰총장을 시켜놨더니 조국을 왜 털었겠어요? 조국을 턴 이유가 가족들을 다 털었잖아요. 어머니까지. 선대까지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털었잖아요. 근데 그 턴 이유가 뭐였어요? 공수처 막으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장관이 공수처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안 하거나 법무장관 안 했으면 조국 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검찰개혁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핵심은 공수처를 막고자 한,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근데 막상 검찰총장이 되니까 자기가 인기도 있고 입지도 있고 차기 대선 이런 거 나오니까 욕심이 난 거죠. 욕심이 난 거죠. 그러니까 뒤틀려가지고 이제 공수처, 왜냐하면 검찰 내에 입지가 강력해야 자기가 다음 대권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권력욕을 품어가지고 변심하는 거를 그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넘어가고요.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아까 후원하셨는데 소개를 못 해드려요. 오늘 안 그래도 후원이 없는데. 자, 문석 빈곤 78님. 포르노 말하기 전에 일단은 채팅 좀 풀어주시죠. 문석 78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좀 닥치세요. 좀 후원 오늘 첫 유일한 후원 소개해 주는데 그걸 막고 싶어요? 자, 네, 알겠습니다. 정말 짜증나네. 문석 78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후원 없는데 후원자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그러니까 그 유튜브 그거를 좀 풀어달라고요. 제가 해학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후원하면서 유신 까고 자빠졌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닥치시고요. 자, 일단은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하고 좀 네,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그 좀 풀어주시죠. 저희는 보석 미션으로 풀어야 됩니다. 보석? 네. 그게 뭐죠? 보석 미션 몰라요? 거기 그 국민은행의 그 통장에? 못 살겠네. 하여튼 그 보석 미션으로 풀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잠깐, 이 보석 미션은 내가 맨날 보면서 그 사람 욕했는데 그 누구지? 그 이상한 사람? 코아주?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네. 코아주인가? 아무튼 그 옛날 사람 있잖아요. 그 선을 지키시면 돼요. 본인이 선을 안 지켜가지고 차단이 된 거니까.
아니 뭐 그때는 뭐 제가 인정합니다. 좀 내가 선 넘게 좀 주제 넘게. 네, 그 한 풀어달라고 하시면 보석 미션으로 하시고 저한테 그 이메일로 닉네임만 알려주시면 돼요. 전화로 알려주시든가. 거는. 아니 동탄 똥개 아시잖아요. 뭘 닉네임을 또 알려줘요. 아무튼 네. 그리고 또 방송 나갈 때 아까 그 와이프와 그 관계는 그거 좀 빼주시죠. 아, 그 어차피 와이프분?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럼 저랑 놀러 다녀요. 알겠습니다. 저랑 데이트하고 영화 보러 다니고. 아니 솔직히 자꾸 제가 편향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못해. 내가 아까 이재명 민주당 답답하다고 졸라 깠잖아요 초반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삭발해야 돼요. 삭발 그러니까 한번 해야 돼요. 지금 못하는데 그렇다고 대안이 윤석열 국민의힘은 아니잖아요. 내 판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이 언행 불일치한 거 인정. 그래서 사과하고 100번 저도 아니 지금 윤석열 뽑은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이경까지 최소한 자기가 언행 불일치한 거에 대해서 비판할 때마다 사과하고 있잖아. 인정하잖아. 사과를 하고 정경심은 감옥에 그러니까 있고. 저도 윤석열 뽑은 거 좀 후회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흘러가는 게? 지금 뭐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문제 있어. 당연히 부족함이 있지. 사람이니까. 근데 윤석열 국민의힘을 보면 대안이 돼야 되는데 이게 대안이야? 지옥이잖아 지금. 아니 윤석열 이 새끼들 맨날 자유 얘기하면서 다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있어요. 아니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전용기에서 조선일보를 뺐다 비판 그거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탄핵 얘기 나왔어요. 그럼 난리 나죠. 조중동에서 아마 보이콧하자고 막 거부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MBC니까 싹 빼놓고 지금 의리 지킨 게 경향신문하고 저기 한겨레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용기 안 타도 그냥 민항기 타도 충분히 취재했다고 했는데 16시간 늦게 도착했대잖아요. 동남아시아가 민항기가 미친 소리죠. 너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일정 시간이 전용기보다 16시간 늦게 현재 도착을 했대. 그리고 그 경향신문 기자가 혼자 기자실에서 그 기사 쓰고 있어. 다 떠나고. 그 사실상 취재 제한이거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비싼 돈을 들이고 수천을 들여가지고 따라갔는데 정상회담 취재를 제안을 한 거야. 대통령실 사진사가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 뿌려 그걸로 그럼 왜 따라가냐고. 아니 어떤 나라의 기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 당연히 해외 순방이면은 자랑하고 자기들이 활동하는 거를 찍어가지고 잘 나오게 하고 막 기사를 쓰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세상에 대표적인 지상파를 취재 제한을 걸어버리고 그래서 경향신문이랑 한겨레랑 갔는데 10몇 시간 늦게 도착을 하고 다른 사람 다 떠나갔는데 정상회담 때는 직접 들어가서 찍지도 못하고 원래 정상회담 할 때 그 취재진들이 들어가서 사진 찍고 뭐 하고 비공개 회담하면 비공개 회담 한 다음에 끝나고 잠시 기자들한테 질문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보도자료거나 사진사가 찍은 거 받을 거면 굳이 거기에 수천만 원 들여가서 기자들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동훈은 대선 못 나가요. 근데 한동훈은 약간 간지 나긴 해요. 가발이. 아니 그 가발도 티 난다고. 그게 자세히 보면 하이모나 좀 가발 비싼 너무 거 티나요. 좀 하이모나 저기 저 이덕화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하이모 안 빠져요. 부탁해요. 한동훈 부탁해요. 하이모 맨날 안 빠져. 아니 그러면 하이모 하면 되는데 좀 비싼 걸 하시지. 이게 티가 나. 잘 보면 티가 많이 난다. 티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동탄똥개 네, 알겠습니다. 코사노모님 네. 보석 미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그냥 장악을 했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동훈이 말 잘하는 것 같죠?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허점인데 이탄희 의원이나 좀 이렇게 그 질문 날카롭게 하는 사람들 할 때마다 당황해하는 거 보세요. 여보세요? 저요? 예, 저는 28이고요. 부천에 코윤지 28 코윤지. 아 근데 아까 전화하신 분이 맹점을 좀 찌르시긴 했어요, 유시님. 그 뭐 가치관에. 예. 아니 민주당을 지금 비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민주당에서 말하는 거를 좀 정당화하시는 경향이 좀 어떤 많으시거든요. 점에서요? 이번에 뭐 빈곤 포르노도 있잖아요. 아 그거를 얘기를 못했구나 마지막에.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 저도 싫어해요. 뭐 그거 가난 이용해서 그런 거 다 기획하고 찍은 건 아는데 네. 그래도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 저 비하하는 코윤주님, 단어인데? 코윤주님, 저기 대학교 네. 다니시죠 지금? 아 다니죠. 저는 이거 대학생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빈곤 포르노는 이게 그 사전에 등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빈곤을 악용해서 이용해 먹는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유니세프나 저기 뭐 무슨 뭐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서 그 기부하라는 광고를 하면서 그 막 아픈 애들 막 말라가지고 파리가 막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이용해가지고 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히 거세거든요,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이 그게 심한 편인데 막 못 사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막 찍어가지고 심지어는 재연 배우를 써가지고 이거는 그 아무리 그 도움을 받더라도 그분들의 인권이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부분을 그러니까 하기 그거를 위해서 왜 포르노라고 비유하냐 이거죠. 자,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코윤주님, 포르노 봅니까 안 봅니까? 아니 이상한 얘기 하시지 아니요. 마시고 지금 그거를 중요한 왜 거예요. 자, 포르노로 아니, 그러니까 비교하냐 이거죠. 본인이 빈곤 자 들어보세요. 포르노 봐요, 안 봐요? 그리고 유진님 아, 말한 자, 뭐 사전에 코윤주님, 이게 코윤주님, 뭐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코윤주님. 이렇게 등록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쓰는 코윤주님. 비유해서 쓰는 사람이 있죠. 자, 포르노 봐요, 안 봐요? 아니 그게 사실상 일베같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만든 단어인데 그거를 국회의원이 쓸 그건 아니죠. 자, 일베가 만든 거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만든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 인권 전문가들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야동을 대중적으로 보잖아요. 야동의 수위는 있겠지만 야동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제작된 그 야동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성욕이나 이런 것들, 성적인 그런 것들을 더 복돋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법 촬영물이나 불법적으로 촬영된 거는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포르노가 이제 뭐 X등급의 포르노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합법이거든요.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합법이지만 만약에 그 포르노를 제작할 때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뭐 미성년자들에게 팔거나 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특히 뭐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것들은 중죄예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아예 뭐 무기징역에서 뭐 종신형까지 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범죄로 치고 했는데, 왜 이 빈곤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포르노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했냐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르노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빈곤을 이용해 먹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빈곤을 악용하고 이용하고 계속 해먹는 것들이 우리가 뭐 포르노에 중독되듯이 그런 악랄한 의미,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것들을 극단적인 아주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론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단어지 무슨 일베 성향이나 무슨 악플러들이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이 빈곤 포르노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는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미디어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의 그 먹방에 대해서 지금 뭐 최근에 이준석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먹방에 대해서도 그 외국에서 표현할 때, 유진님, 자 들어보세요. 유진님 말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포르노라는 단어가 자. 매춘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했던 게, 그리스어로 포르노그라피아라고. 그러니까 그게 매춘부라는 뜻에서 어원이 있는 자 거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거를 성인물을 비하해서 포르노라고 하는 건데.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게, 포르노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이준석 전 대표가 이 한국식 먹방을 외국에서 커리안 푸드 포르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자극적이다, 아니면 뭔가 쾌락.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방이라는 게 먹으면서의 그런 쾌락, 향락,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동음
뭐라고 하지? 동음 이어? 이게 같은 발음이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포르노라는 원래 단어의 뜻이 있겠죠. 본인이 말한 것처럼. 하지만 이거를 외국인들은 이 단어를 다양한 분야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유교적인 이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섹스라는 표현은 무조건 우리는 성교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남자들한테 뭐 지금 말이 너무 길어지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방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방어가 아니라 섹스. 자, 우리가 말을 섹스라는 표현을 하지, 외국인들은 섹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지 않거든요. 당혹스러워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섹스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k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섹스 얘기 나오면 그게 무조건 남성 간의 성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단편적이고 획일적이죠. 그러니까 이 포르노라는 단어가 무조건 그런 음란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서양에서도 그거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성인물에 대한 비하예요. 포르노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빈곤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이용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비디오랑 포르노라는 거는 다른 뜻이에요. 완전. 어덜트 비디오랑 포르노는 다른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어덜트 비디오랑 포르노가 다른 뜻이지만 그 포르노의 의미도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서양에서는 특히 이 단어 자체가 해외에서 온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서양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를 비하하려면 다른 단어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단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은 공식독상에서 그 빈곤한 사람들을 그렇게 포르노에 비유해서 비하하는 말을 이 사람 아니 코윤지는 더 무식하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게 정당하다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건희 씨를 뭐 성적 희롱을 한다, 무슨 여성 뭐 성적 감수 이런 걸로 비판하더니 얘는 무슨 빈곤을 비하는 게 아니라 빈곤을 비하는 거죠. 빈곤을 정치적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게 빈곤 포르노지. 빈곤 포르노라는 발언이 성인 비디오나 빈곤한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서양에서라는 어원 자체가 그러니까 넥슨에서 나온 어원을 우리나라에서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서양에서 만들어진 단어기 때문에. 서양에서 그렇게 아프리카, 처음에 이게 나온 게 아프리카 아이를 백인 남성이 안고 마치 막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용하고 막 악용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니까 그거를 언론 쪽이나 이런 사회 운동하는 분들이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빈곤 포르노예요. 그게 시초예요. 백인 남성이 흑인 아이를 안고 그걸 이용해서 수단으로 이용한 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원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뭐 김건희를 비하하네, 무슨 빈곤을 비할 필요가 없어요. 서양에서 만들어진 그 단어니까 우리나라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서양에서 만든 단어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그냥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런 행위를 빈곤 포르노라고 하니까. 서양에서 써도 욕 먹습니다. 그런 단어는 서양에서 욕 안 먹고요. CNN, BBC 모든. 그게 무슨 사회학 단어도 아니고 뭐 만들어진 건데. 코윤주님 해외 언론에서 어디서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 쓰는데 비판한 언론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본인이 찾아보세요. 본인이 찾아줘야지. 그렇게 좋은 내용 안 나와요. 아니 좋은 내용이 나올 수가 없죠. 그 이용하는 걸 비판할 때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빈곤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서양에서 백인이 흑인 아이를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기 때문에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일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그게 여성을 뭐 성적으로 희화하거나 무슨 빈곤한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죠. 이용하는 사람을 악용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니까 좀 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빈곤 어원을 매춘해서 왔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아니 그게 상관이 없다니까. 이 단어는
아우 진짜 무식해가지고 이 포르노 이 단어 자 생각해보세요. 포르노만 딱 떼어 있으면 포르노의 뜻이 분명하죠. 예? 포르노의 뜻은 분명하잖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응? 이 사전에서 포르노를 검색을 하면 사전이 안 나오네 이거는. 자, 이 사전적 의미로 포르노는 인간의 성적 행위의 사실적 묘사를 주로 한 문화, 영화, 사진, 회화예요. 그러니까 이 포르노그래피는 우리가 말하는 포르노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문학, 영화, 사진, 희화. 그러니까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 막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포르노의 뜻은 분명해요. 근데 이 그 빈곤 포르노로 했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모금 유도를 위해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나 사진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금 유도도 하지만은 그 또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거나 우리가 보면은 연말에 라면 상자나 이런 거 상자 쌓아놓고 그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사진 찍으러 가는 인간들 있잖아. 정치인들이나. 네, 그런 것들을 빈곤 포르노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돕는 거는 좋은데 아이들을 세워놓고 사진 찍잖아. 여보세요? 일산에 34살이요. 저 어제처럼 일방적으로 전화 끊을 거면 전화 통화할 필요 없습니다. 유신님이 저는 막말해서 끊을 건데요. 난 막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신님 맨날 저 비하하잖아요. 본인은 더해요. 본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전 유신님 비하한 적 없어요.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아니 아니라 유신님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뭐 다시는 전화 안 하겠다고 전화하고 뭐 대학 졸업 안 했다고 했는데 졸업했다고 그러고. 예. 아니 지금 방금 또 그 얘기해서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니까요. 아니 뭐좀 있으니까요 제 기억에. 유신님 기억이 다 그 맞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 기억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제가 한 말이니까 제가 기억하죠. 저도 말 안 했다고요. 저도 제가 들은 말이니까 기억하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니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기지 좀 마세요. 아니요, 제가 코포장님하고 1년 동안 통화하면서 이런 주장을 한 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무슨 소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했는데 안 했다 이렇게 싸움 붙은 게 이거 한 건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안 했는데 찾아오지도 못하면서 왜 계속 내가 그걸 찾을 필요는 없죠. 들었는데 기억에 있는데 내가 찾을 필요가 없죠. 내가 기억이 안 난다거나 기억이 희미하거나. 알겠습니다. 그럼 무적의 논리 그거 뭐 제가 이길 자신은 없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건 그렇고요. 본인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근데 네 빈곤 포르노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그 사전적 의미나 그런 것들은 뭐 찾아보거나 왜냐면 낯선 용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어원 뭐 그런 것들 따지는 게 아니라 유신님 이거는 그냥 국민 정서상 그냥 영국인한테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빗대서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래서 조금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원 같은 거 다 따지지 영부인이니까 자 영부인이니까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비공개 일정인데 왜 사진사까지 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조명까지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누가 봐도 어느 정도는 뭐 티 내려고 간 것들은 저도 인정을 해요. 아니 근데 티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리고 그 영상까지 공개됐잖아요. 저기 사진 저기 보라고. 근데 그 정치인이 그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 사람 그 단어에 대한 뭐 본뜻이라든지 그 포르노 그거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꽂혀가지고요.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국민 정서상 그게 좀 안 좋아서 그런 비판이 오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미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미개하다, 모르는 사람이다.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 어원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그 포르노 자체에 말이 꽂혀서 코포장님, 그거 되게 반감이 있는 것뿐이지. 코포장님, 자 이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비판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만 하면 나오거든요. 멍청하다고
비하를 하시면 안 아니요, 돼요.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한 거는 빈곤 방금 포르노. 멍청하다고 하셨잖아요. 자,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판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빈곤 아니, 포르노라. 방금 전에 그 말은 취재. 아, 좀 설명을 듣고 좀 말을 끊지 말고. 아, 정말 짜증나네, 네. 정말. 말을 몇 번을 반복해서 네.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얘기해요. 처음부터 빈곤 포르노라는 뜻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빈곤 포르노라는 뜻을 알게 됐으면서도 우기는 인간들이 미개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빈곤 포르노라는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서양에서 오랜 기간 생성이 그 된 얘기는 거예요. 계속 했으니까 그만하세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논쟁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후진국이라는 얘기예요. 문화적으로. 후진적인 게 아니라 국민 정서상 그걸 반감을 가질 수 있죠. 이거는 지식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민 감정이나 이런 게 통하질 않아요. 우리나라 표준어가 국민 아니 우리나라에 그 표준어가 있는데 그게 국민 감정을 따지는 아니 도대체 무슨 뭐 선거를 했어요, 투표를 했어요. 그럼 국민 감정이 어떤데요? 아니 그 포르노라는 자극적인 단어 때문에 이런 난리가 일어난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국민 정서상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미개하다, 멍청하다 그렇게 비하할 건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르노라는 단어가 따로 떼어져 있을 때는 그게 분명한데 빈곤 포르노가 붙었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그래,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 뭐 단어에 대해서 더 작지만 비평적인 렉스님 단어다 플렉스 한 개 뭐다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다 각하를 알겠는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영어를 쓰진 않잖아요.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잖아요. 작지만 일렉스님 1플렉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럼 국민 정서상 그걸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색하거나 그거는 국민 정서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이건 그냥 서양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지적인 영역이에요. 국민 정서가 근데 아니라 근데 제 주변에도 뭐 저도 솔직히 빈곤 포르노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무식해서 뭔지 몰라도 근데 무슨 뜻이 느낌인지는 좀 알았거든요. 근데 정치인이 쓰기에는 너무나 좀 자극적인 단어인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포르노라는 좀 들어보세요. 너무한 것 같은데 막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단어 그런 자체가 느낌이 왔어요. 서양에서 만들어진 미국에서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단어를 가져다가 쓰는 거기 알겠다고요. 근데 때문에 우리는 서양 감성이 아니잖아요. 뭔 소리예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중국이에요? 아니 우리가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데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단어 선택이 조금은 경솔했다. 자 코포장님 만약에 네.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 민주당 네. 의원이 이걸 만들어내 가지고 썼다면 심각하죠. 근데 이 네. 단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주 이용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네. 유니세프라든가 뭐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에서 기부 영상을 만들면서 너무나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을 썼기 때문에 비판이 세계적으로 지금 높은 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알려주고 포털에도 그거를 멍청하다 뭐 말뜻도 못 알아들어 저렇게 한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아니 얘기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들이 세계에서 빠지지 않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르면 검색해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저께 유신님한테 무슨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겠지만 그냥 뭐 왜 그런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왜 그 유신님이 그 대응을 하시냐라고 했던 거는요. 제 본 뜻은요. 유신님 막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유신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유신님하고 소송이 연결된 사람이라면서요. 뭔 소리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응을 뭔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유신님 맨날 공격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송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건데 저는 유신님이 그런 거 일일이 다 대응하다 보시면 왜냐면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일방적으로 맞았을 때도 맞으면 뭐 재판이나 뭐 그런 데 같은 데는 다 유리하잖아요. 근데 유신님이 일일이 그런 정신병자들한테 다 대응을 해주시면 유신님이 나중 가서
뭐 그런 것들 일 처리하실 때 유신님한테 불리할 것 같아서 전혀 불리한 거 말씀드렸던 없으니까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 어머니 예? 어머니 입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뭘 저한테 불리해요, 소송에서. 아니 근데 그 2번은 하나의 예였지만 유신님 예전 초반에 유신 초반에 방송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뭐 그런 것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신님 뭐 이렇게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유신님 전혀 그런 거 대응 안 하셨거든요. 왜냐면 그 대응하면 안 된다고 유신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또 유신님한테 자, 유리하지 코포장님. 않다고. 근데 요즘 유신님 많이 바뀌셨어요. 코포장님, 제가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걱정돼서 그래요. 솔직히. 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빠졌으면 네. 안티뿐만 아니라 애청자분들이나 네. 가끔 보는 시청자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왜 빠졌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게시판에 알아요. 근데 게시판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글이 되는데 올라오고 허위사실 시청자들한테 그런 안티들 빗대면서 그 안티들 얘기하시면서 그냥 자극적으로 그냥 유신님은 그냥 이러이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런 나쁜 행동자는 뭐 하도 그런 식으로 유신님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분쟁을 만드시잖아요. 분쟁을 근데 만드는 게 아니라 악플러들이 그런 거 하는 게 유신님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예전에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요즘 계속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자, 그래요. 악플러들이 진짜로요. 그냥 그래서 욕하고 유신님 방송을 그냥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입 말을 닥치세요. 하는 이렇게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 말을 끊지를 않잖아요. 계속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니까 아니, 닥치라고 근데 하는 거예요. 유신님은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하고 아니, 저도 이렇게 왜 말씀을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드렸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맨날 닥쳐라, 뭐 그러니까 해라, 내가 인신공격만 아니, 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를 거예요. 하면서 내가 답변하려고 하면 다 끊어먹고. 아니, 그 얘기를 아까 했던 말 했고 어제도 했던 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앵무새예요? 한말 또 해줘 한 말 또 한 게 없는데 유신님이 말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자, 중간에 끊고 들어오니까 유신님이 자, 이제 그러는 마무리를 거잖아요. 해야 되니까 유신님 할 말만 계속하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끝나지 자, 답변을 않았다고요 유신님. 마무리해야 돼요. 제 방송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알았어요. 그럼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쓰레기네 진짜로.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소명을 하건 내가 얘기를 하든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지가 언제부터 걱정을 해줬다고. 아니 하루 이틀 방송 빠진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방송이 빠졌으니까 사정이 있을 테고 그 일주일 동안 안티들이 허위사실 유포했거든요. 당연히 그 허위사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애청자분들께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왜 그거를 대응하냐. 그러면 뭐 소문 나는 대로 믿으란 얘기예요? 아니 뭐 허위사실 유포되고 막 다 되는 거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 이틀 빠졌으면은 길게 안 하죠. 예. 아니 매일 방송하다가 갑작스럽게 일주일을 빠지게 됐는데 당연히 일주일을 왜 빠졌는지 그 일주일 동안 안티들이 허위사실 게시판이나 이런데 카톡으로 유포한 거에 대해서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뭐가 도대체 내 어머니 내 가족에 대한 사항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도대체 누구의 그걸 하지 마라. 하루 이틀 빠졌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하루 이틀 빠졌으면 그냥 뭐 아파서 빠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서 빠졌습니다 하고 끝이지. 제가 처음에 공지를 올렸을 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고향에 내려갑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안티들이 공격을 한 것이고 나중에 공지도 바꿨습니다만은 아니 뭐 내가 죄인도 아니고 내가 뭐가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허위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입니다. 뭐 나무위키의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다.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다. 다 입장 밝혔잖아요. 그래서 법적 대응했다. 근데 나무위키 운영회사가 파라과이에 있어서 재판 진행이 딜레이 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뭔 개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나무위키에 아까 메인에 홈페이지 메인에 적혀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자기들이 보증 못한다. 자기들이 보장할 수 없다라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위키 같은 사악한 사이트들은 악플러들이 마음껏 활동하게 마련해놓고 파라과이에 법인 만들어놓고 소송 회피하고 탈세하고 이렇게 하려고 만든 회사거든요. 그런 나무위키를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검색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 나무위키나 이런 쪽에서 이런 개인 정보나 이런 것, 뭐 BJ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정보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이런 지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위키백과처럼 개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걔네들이 그냥 악플러들이 와가지고는 다 만들어내면 자 그걸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게시판에 오잉 CPR은요. 근데 CPR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닥치세요. 네. 얘기해봐야 큰 손 연기야 내가 하란 대로 하라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흐름으로 진행해.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맨날 죽는 소리. 너 돈 벌고 싶지 않나 봐. 지옥이나 가버리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 목적이면 망가져야죠. 망가지고 그냥 인생 막장 짓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돈 벌려면 막장 짓 해야 돼요. 사람이면 안 돼.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유지하고 존엄을 유지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유신쇼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망하더라도. 유신은 유신의 길이 있고 그러니까 맨날 안티들이 하는 게 있어요. 야 유신아 쟤네들은 저렇게 돈 벌잖아. 막장짓 해가지고 돈 벌잖아. 막 귀샤대게 때리고 여자한테 물 뿌리고 막 무슨 스킨십 하려고 하고 별짓거리 다 하고 그래서 돈 벌잖아. 막 그래 그래? 그럼 부러우면 니들이 해. 나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막장 방송이 부러우면 니들이 해. 나한테 하라고 하지 말고. 웃긴 게 유신쇼 방송이 문제다 쓰레기 방송이다 정말 봐서는 안 되다 이렇게 까면서 욕하고 그래요. 그런 막장 방송에 후원하신 분들은 대단하다 큰 손이다 이러면서 제가 제 안티들이나 악플러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유신도 비판받을 수 있고 문제 많죠. 근데 더 쓰레기인 방송 가가지고 돈 많이 번다 재밌다 아니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여자가 남자를 때리고 남자가 남자를 때리고 욕하고 싸우고 그게 재밌다고 깔깔대고 있어요. AU 장기용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막 폐륜적인 발언하고 막 그러면 거기 가서 막 하면서 재밌다고 가서 보고 있으면서 유신쇼 방송 와가지고는 야 유신 방송이 우주 쓰레기고 뭐 대한민국 최고 쓰레기 방송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걔들 자체가 쓰레기니까. 걔네들이 유튜버나 BJ들을 어떻게 망쳤고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유신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 잘난 것도 없으면서 야 니도 그렇게 해. 여자 게스트 데려다가 폭행 가하고 맞춰맞고 그런 막장짓 해. 너 잘난 거 없잖아. 돈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얌전한 척 앉아가지고 그렇게 후원 받으려고 하냐. 이게 지금 저 싫어하는 거거든요. 유신 안티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 그거예요. 뭐 가증스럽다 뭐 시청자를 기망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모든 BJ가 돈에 환장해서 막장 방송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안타깝게 그 고양이 그 채널 운영하다가 한 달 전에 업데이트 중단하고 활동 중단한 유튜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킬 거 다 지키는 유튜버들은 그렇게 피해를 봐요. 그렇게 그냥 진짜 지킬 거 다 하면서 걔 채널 운영해도 고양이 이용해서 고양이 팔아먹는다 온갖 상처받는 댓글하고 욕하고 그러거든요. 진짜로 고양이들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거든. 그런 거 상처도 안 받고. 왜냐면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진짜로 자기가 아끼는 고양이 한두 마리 키우면서 애정 있게 편집하고 자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플이 장난 아니죠. 그 사람들은 진짜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는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구독자가 20만이 넘었는데도 수익이 창출이 안 된다고 하니. 자,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문자 끝자리가 36님. 유신님 방송 보고 있는데 시청자 전화 통화는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이 전화 개그는 밤 11시부터 0시 30분 사이에요. 제가 가능하면 90분은 안 채우려고 합니다. 너무 빡세가지고
자, 유신쇼 전화개그 2022년 11월 17일 방송 마감하겠습니다. 날짜는 바뀌었는데. 자, 유신쇼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오늘 후원이 많이 힘듭니다. 이번 달에 일주일 동안 휴방을 해가지고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